잔뜩 쌓인 피로에 온종일 몸이 무겁다면? 영양제가 정말 피로를 풀어줄까요? 만성 피로를 위한 솔루션,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은 맥주? 제재입니다. 저희가 만성 피로와 여성 피로의 솔루션, 바로 이 나도 내 몸을 잘 몰라서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양제로 정말 피로가 풀릴 수 있는지, 어떤 영양제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피로 회복을 위한 영양제에 대한 내용이 저희 이 책 레드카드 솔루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맞춤 피로 회복 영양제 그것이 알고 싶다 챕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약사들은 피로 회복을 위해 어떤 영양제를 가장 선호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약사는 비타민 B군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피로가 회복된다는 것은 간단하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B군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됩니다. 비타민 B군은 부신의 대사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도 자주 언급을 했던 영양소지만 정말 가성비나 그 효과 면에서 비타민 B군만한 영양제는 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면 피로 회복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섭취한 이 음식물이 흡수가 되고 나면은 이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야 해요. 이 에너지 형태가 ATP라는 건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고 ATP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 공장을 거치게 돼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비타민 B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파업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고요. 이 비타민 B군이 세포 안에서 정말 열일을 하고 있는 일꾼인 거죠. 그럼 비타민 B군 영양제 어떻게 선택해야 우리의 만성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활성 비타민을 선택하기인데요. 활성 비타민이란 분자 구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가 되고 생체이용률이 높고 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든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잖아요. 이거를 흡수가 높은 지용성으로 바꾸거나 체내에서 전환 없이 직접 사용되는 그런 활성 구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활성형은 지용성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장을 통과할 때 세포들을 더 빨리, 더 많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이 활성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형으로는 티아민 염산염 그리고 티아민 질산염이 있고요. 활성형에는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그리고 비스벤티아민이 있어요. 피로 회복을 위해 비타민 B군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활성형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훨씬 빠르고 높은 피로 회복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영양제를 선택할 때 함량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을 고함량으로 복용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최적 섭취량에 맞춰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1일 권장 섭취량은 결핍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섭취량이에요. 하지만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는 이 권장 섭취량을 복용하면 부족하죠. 그럴 때는 우리 몸을 최적 상태로 맞춰주는 이 최적 섭취량에 맞춰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비교해보면 권장 섭취량과 최적 섭취량은 1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는 이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1일 복용 기준으로 퍼센트만 보면 함량이 높은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 섭취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저희가 사실 이 두 가지 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콘텐츠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더 심화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타민 메가도즈 용법처럼 정말 고함량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함량으로 복용하시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해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 대사와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질환 상태의 치료 보조 요법으로 고함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용량을 치료 섭취량이라고 해요. 비타민 B군에서도 이 고용량 요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비타민 B1인 티아민의 경우 최적 섭취량은 50에서 100mg이에요. 당뇨병에 발생하는 신경병증 치료에 벤포티아민을 300에서 600mg을 복용하여 효과를 얻은 연구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 알츠하이머 환자에도 최적 섭취량 이상으로 복용하여 개선을 나타낸 연구가 있죠. 그래서 피로회복 영양제는 그 최적 섭취량에 맞춰서 활성형인 티아민이 50에서 100mg으로 맞춰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성 질환에 복용이 가능하도록 벤포티아민이 300mg으로 아주 높게 나온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12인 코발라민도 최적 섭취량은 200에서 400마이크로그램이지만 말초성 신경장애를 치료할 때는 1500마이크로그램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고함량으로 한 알당 5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간 제품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 의약품이긴 하지만 주로 처방 조제로 이루어지고요. 본인에게 필요하다면 복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치료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 및 임상 경험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복용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비타민 B군에 이런 최적 섭취량을 넘는 고용량의 요법을 다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피리독신의 경우 상한 섭취량인 100mg 이상으로 복용 시 신경장애, 감각 이상과 같은 독성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치료 섭취량은 티아민, 코발라민, 그리고 판도텐산처럼 고함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도 이상 보고가 없었던 비타민에 한해서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비타민 B군이고 수용성이더라도 고용량일 때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활성형 비타민과 최적 섭취량에 맞춘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제품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결정장애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증상이나 복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기예요. 비타민 B군은 단일로 복용하거나 특정한 몇 가지만 골라서 복용하는 것보다는 고함량으로 골고루 함께 구성된 복합제를 복용하시는 게 베스트지만 피로감과 더불어 함께 호소하는 증상이나 복용 목적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증상에 맞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의 개별 성분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고함량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드시면은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식후에 복용을 하시면서 우선 한 알당 함량이 좀 더 낮은 제품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성 피로와 함께 불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비타민 B6, B12가 높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의 재료인 세로토닌 생성이 낮아지고 B12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필요하죠. 그래서 위장장애가 없다면 고함량 제품을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혹시 지금 복용 중인 영양제가 있는데 이 해당 성분의 함량이 낮다면 더 추가로 복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근육통이나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에 필요한 비타민 B1, B6, B12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추천해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비타민 B6 그리고 B9, B12를 이렇게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비타민들이 혈관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육류,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시스테인으로 변환시키는데요. 비타민이 부족할 때에는 호모시스테인이란 물질을 생성시켜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5, 비타민 B7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툭하면 구각염, 구내염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2 그리고 비타민 B6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증상들에 따라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의 개별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고함량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보면 이 브랜드별로 시리즈가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마다 각각 이렇게 강화된 함량 구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개별 역할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골 약국을 만들어서 본인의 증상이나 복용 목적에 맞게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게 본인에게도 효과가 좋다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피곤해 죽겠어. 오늘도 이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을 위해 약사 맥주제제가 알려주는 피로 솔루션.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영양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선택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양제가 정말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의 이런 영상 꿀팁을 좀 얻으셔서 한번 복용해 보시고 정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도 내 몸을 잘 몰라서 레드카드 솔루션에는 비타민 B군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이라든지 불면 그리고 여성 피로 솔루션에 대한 내용도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인 또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회복이 필요할 때도 약 먹을 시간. 약은 좋고 복용하세요.